이제 딱 2주 남았습니다. 5월 10일 대통령 취임식이 거행됩니다. 취임식의 슬로건은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고요. 초청 규모는 최대 4만 1,000명. 그리고 취임식 장소는 국회인데 외빈 만찬은 신라호텔에서 합니다. 취임식 비용은 33억 1,800만 원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이것을 두고 초호화 취임식이다. 때도 때이니만큼 좀 더 간소화해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죠. 자, 취임식을 진두지휘하고 있는 이분과 함께 직접 짚어보겠습니다. 대통령 취임준비위원회 박주선 위원장 연결을 해보죠. 박주선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이제 뭐 막바지라 많이 바쁘시죠? 네, 좀 그렇습니다. 그렇죠. 준비는 어느 정도나 지금 완료가 됐습니까? 그 계획대로 좀 진행이 착착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고 이제 금주 말쯤이면 이제 초청 인사를 이제 추첨에 의해 가지고 확정을 짓고 이제 다음 주 초에는 이제 초청장을 발송할 예정입니다. 그렇군요. 초청 규모는 한 4만 명 정도인데 원래는 2, 3만 명이었잖아요. 좀 늘어난 건가요? 원래는 사실은 10,000명 정도로 됐었는데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금 완화가 되고 또 그래서 4만 1,000명 정도로 이렇게 확정을 지었습니다. 지금 실외 마스크 해제 시점이 다음 주가 될지 아니면 2주 후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만약 다음 주로 해제가 결정이 되면은 그러면은 취임식 당일에 마스크를 벗을 수도 있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로서는 마스크가 지금 실외 마스크도 착용을 하도록 좀 방역 수칙이 돼 있어서 이 방역 수칙이 개선이 되지 않으면 마스크를 낀 채로 취임식을 거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어떻게 파악하고 계세요? 아마 취임식 위원회에서 제일 이걸 지금 촉각을 곤두세워서 정보를 파악하고 계실 텐데. 지금 현 정부에서는 실외 마스크를 이제 벗어도 된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인수위원회 측에서는 좀 시기상조다 그런 의견이 좀 상반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방역 수칙 문제는 관계 부서에서 부처에서 정해준 대로 거기에 따라서 취임식을 거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냥 그 정해진 데 따라서 그대로 하겠다는 말씀. 축하 공연 내용은 아직 공개된 게 별로 없던데 국민 화합이 기조다. 이것만 정하신 거예요? 지금 대통령 당선인께서도 어린이, 청년, 소외계층 또 무명 스타들 이런 분들이 중심이 돼가지고 공연을 하더라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대한민국을 빛내고 대한민국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했던 여러분들을 국민 대표를 참여를 해가지고 그분들과 함께하는 그 국민 속에서 또 국민 옆에서 취임식이 거행되도록 해달라는 말씀이 계셔가지고 조촐하면서도 간소하고 또 그러면서도 의미가 있고 국민 감동을 주는 그런 방향으로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마이클 잭슨이 온 적도 있고 뭐 싸이 씨가 나와서 공연한 적도 있고 이렇게 유명한 스타는 그럼 이번에는 안 나와요? 이번에는 그보다는 좀 그렇습니다만 무명 스타들 그 못지않는 재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공연에 참석할 것으로 기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그 청와대 개방과 관련된 행사도 기획이 돼 있다고 하던데 그건 어떤 식입니까? 지금 청와대 개방 행사가 대통령 취임 시간하고 지금 중복이 돼 있어서 그 취임식에서 취임사가 끝난 다음에 이원 방송으로 청와대 개방과 또 대통령께서 개방을 선언하는 그런 것을 지금 이원 방송 형식으로 지금 가능하겠는지 기술적 지금 검토를 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청와대 개방 TF 팀과 또 우리 취임식 준비위원회 실무자들이 지금 긴밀한 연락을 하고 지금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그게 머릿속으로 잘 안 그려지는데, 그러니까 취임식을 국회 앞마당에서 하는 중간에 이원 생방송으로 청와대를 연결해가지고 문을 여는 오픈 행사하는 걸 같이 보여주는 방식? 네네네. 그걸 구상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 그렇군. 이게 굉장히 그러면 지금 주목해서 힘줘서 하고 있는 이벤트네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예산은 얼마가 드는가 봤더니 33억 1,800만 원 플러스 알파. 요 추가 비용 플러스 알파는 어느 정도 예상하고 계세요?
지금 저로서는 실무진에서는 어떤 검토가 있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저로서는 책정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예. 취임식을 거행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동안에 물가도 많이 오르고 특히나 노임 단가가 많이 오른 데다가 또 그동안에 뭐 여러 가지 그 과학기술의 발전을 통해 가지고 여러 가지 접목을 한 취임식 행사를 하려고 보니까 비용이 조금 상승이 된 것을 숨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을 너무 취임식 비용이 많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현재 여당에서 정치적으로 문제를 삼는데 저희 취임준비위원회나 대통령 당선인 측에서 취임식 예산을 얼마로 해달라고 요청한 일도 없습니다. 이미 네. 2021년도 정기국회에서 네. 대통령 취임이 5월 10일로 예정이 돼 있기 때문에 여야 합의해가지고 물가 상승률을 감안해서 취임식 예산을 정했던 거고 그 당시에 이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할 당시에는 5월 10일 날 여당 후보가 대통령이 될지 야당 후보가 대통령이 될지도 알지도 못한 상태에서 이 국회에서 예산을 책정해 놓고 이제 와서는 무슨 호화로운 취임식이니 예산을 낭비를 하느니 혈세를 낭비를 하니 이런 것은 정치 공세이고 또 그걸 삼가해야 될 정치 공세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그럼 33억 원이라는 이 예산은 누가 대통령이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국회가 책정해 준 예산이다 그 말씀이세요? 예, 그렇습니다. 아, 근데 그거 다 쓰라는 법 없잖아요. 좀 덜 써도 되는 거 아닌가요, 위원장님? 아, 글쎄요. 저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 취임식을 준비를 하고 있고 또 예산을 아끼는 자세로 좀 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빅스타 이런 분들을 초청도 안 하고 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 근데도 33억이나 드는군요. 왜냐면은 지금 물가 상승률이 얼마입니까? 지금 10년 만에 처음 지금 대통령 취임식 행사가 열리거든요. 네. 물가 상승률 생각을 좀 해라. 알겠습니다. 10년 전에 박근혜 대통령 때는 31억이었는데 지금 33억입니다. 역대 대통령들의 그 취임식 비용이 안 그래도 정리가 된 게 있어서 저희가 지금 유튜브로 보여드리고 있는데 물론 물가 상승 감안하셔야 됩니다. 93년 김영삼 대통령 때 10억 2천만 원, 김대중 대통령 14억 500, 노무현 대통령 20억 3,400, 이명박 대통령 24억 7,900만,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31억 원 이렇게 지금 잡혀 있더라고요. 예. 위원장님 아마 이 부분이 좀 가장 좀 자극이 된 것 같아요. 뭐냐면 외빈 만찬장을 신라 호텔로 정했다는 이 부분. 외빈 몇 명이나 초청하세요? 한 150명에서 200명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예. 청와대 영빈관에서 원래 국빈 만찬을 결정하려고 했었는데 청와대 개방 행사 날이 바로 5월 10일이어서 그렇게 되면 대통령을 비롯한 국빈 경호 때문에 오후 한 2시부터는 차단이 돼야 한답니다. 그러다 보면 오픈 행사가 또 빚을 잃게 되고 시민 불편을 많이 초래하게 되기 때문에 부득이 이제 신라호텔 영빈관으로 정했는데 지금 호텔 영빈관에서 하는 거나 지금 청와대 영빈관에서 하는 거나 비용은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왜? 청와대 영빈관에서 하더라도 호텔에서 음식을 가져와가지고 그 조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호텔 영빈관에서 하더라도 그 대관료 정도 비용만 좀 보태지는 것이지 그 초호합한 뭐 국빈 만찬이고 외빈 만찬이 아닙니다. 아, 식비를 어느 정도 잡습니까? 원래 신라 호텔의 식대는 뭐 구성에 따라 좀 다르긴 하지만 최소 15만 원에서 한 25만 원 뭐 그 정도 나오잖아요. 그것은 실무자들이 지금 협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아직까지 큰 파악은 못했습니다만 그동안의 외국 정상 만찬에 준해서 그대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 그 청와대에서는 그러니까 지금의 뭐 여당에서는 청와대 영빈관이 독립적인 구조기 때문에 청와대를 그날 개방하는 것과는 별개로 외빈 만찬을 분명히 청와대 영빈관에서 할 수 있는데 왜 굳이 호텔이냐 이런 문제 제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저는 제가 경호 책임자가 아니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만 경호 문제 때문에 도저히 안 된다고 그런 데다가 청와대 영빈관에서 하더라도 호텔 음식 그 케이터링을 다시 말하면 외주 업체가 와서 음식을 여기서 만들기 때문에 비용 차이가 거의 없어요. 비용 차이가 거의 없다. 정치 공세를 위한 공세를 하고 있는 겁니다. 대관료 정도 차이 난단 말씀. 근데 그날 대통령도 오시고 뭐 외빈들이 한 200명 가까이 오시면 전세 내야 되는 건 아닌가요, 신라 호텔? 예, 말씀을 다시 해주십시오. 안 들립니다. 신라 호텔 경호 문제로 신라 호텔 전세를 내야 되는 상황은 아닌가요?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동안에
역대 대통령들이 그 신라 호텔 그 영빈관에서 행사도 많이 하셨고, 거기 다른 호텔 이용객들에게는 불편이 없는 그런 경호 절차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식사 비용은 뭐 거의 차이가 안 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라 호텔이라는 장소가 갖는 상징성이 아마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고급 호텔이라는 부분, 지금 코로나로 한 2년째 어려움을 겪으면서 국민들이 상당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인데 그 상황과 맞물려서 국민들은 좀 허탈해하실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위원장님. 어떻게 아니, 보세요? 대통령 취임 행사는 법에 정해진 국가 행사인데다가 외국 정상들이 또는 외빈들이 참석하는 만찬을 또 포장마차 하나 또는 텐트쇼로 갈 수도 없는 일 아닙니까? 포장마차를 얘기하는 건 뭐 당연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 이것은 청와대 영빈관에서 하더라도 호텔 외식 업체가 와가지고 음식을 조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비용 문제는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장소가 갖는 어떤 최고급 호텔이라는 상징성도 크게 문제될 건 없다고 보시고요. 저는 그동안에도 그렇게 외빈들 행사가 거기 영빈관에서도 이루어졌었거든요. 호텔 영빈관에서도요. 네. 취임식을 그렇게 연 적은 없지만 다른 외빈 행사는 연 적이 있다는 말씀. 예. 선정 과정에서는 윤석열 당선인이 제안을 하신 건가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청와대는 경호 문제 때문에 청와대 영빈관은 경호 문제 때문에 좀 어렵다고 그래서 예. 저희들이 그 날짜에 가능한 장소를 찾다 보니까 거기가 선정이 됐습니다. 다행히 그때 예약이 돼 있질 않고 그래서요. 알겠습니다. 그 어떤 분들을 초청할 것인가? 이것도 굉장히 관심사인데 김대중 전 대통령 때는 마이클 잭슨, 이명박 전 대통령 때는 그 시장에서 장사하시는 박종분 씨 초청이 되게 화제였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아덴만의 영웅 석혜균 전 선장, 윤석열 당선인 때는 누가 좀 뭐 다 특별합니다만 특별한 분 중에서도 좀 특별한 분인가요? 저희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리 없이 국가를 위해서 헌신, 봉사, 희생하고 예. 또 국가를 빛내고 또 그런 분들 숨은 영웅들을 좀 찾아가지고 한 700분 정도를 저희들이 초청을 하는데요. 네. 그 중에서 가장 그래도 상징성 있고 의미가 있는 분들을 좀 취임식 임박하게 되면 예. 언론에 이제 자료를 배포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공개하시긴 조금 어렵고요. 예, 네. 되게 궁금해지네요. 그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여사, 또 수감 중인 이명박 전 대통령 부인 김윤옥 여사도 초청 대상이라고 들었어요.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이것도 역시 뭐 국민 화합 차원일까요? 전 전례도 그랬을 뿐만 아니라 국민 화합도 의미가 있고 예. 새로운 정부를 출범하는 데 있어서 전직 대통령 께서 나오시면 더 좋지만 이명박 대통령 같은 경우는 지금 현실적으로 수감 생활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나오실 수가 없고 또 그 사모님이라도 나오셔가지고 축하를 해주시고 하면은 의미가 좀 크지 않겠습니까? 예. 그 대선 경쟁자였던 이재명 전 지사라든지 뭐 유승민 전 의원 이런 분들은 초청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렇게 또 보도가 났던데 그건 이유가 뭘까요? 근데 본인들이 오시면 정말로 의미도 있고 좀 환영을 하겠는데 예. 우선 전례가 없는 데다가 자칫 잘못하면 패배에 대한 아픈 상처를 상기시키거나 또는 크게 할 우려가 좀 있어서 예의가 아닐 수도 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들이 초청을 안 하는 것으로 잠정 결론을 내렸습니다. 혹시 그럼 물밑 접촉을 좀 해보신 거예요? 의사를 타진해 보셨어요? 아니,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의사 타진은 안 하는 거지만 네, 좀 부담스러워하지 않으실까 이런 걸 고려했단 말씀. 주위에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고 저희 내부에서도 검토를 할 때 이것이 예의를 갖춰서 정중하게 초청하더라도 자칫 잘못하면은 그 결례가 될 수도 있고 또 대통령 당선인 입장에서는 과시한다고 오해를 받을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런 것도. 그런 점에서 저희들이 심도 있는 논의를 하다가 아마 이번에는 전례에 따라서 초청을 따로 드리진 않도록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속으로는 오고 싶어 하실 수도 있는데 모르겠습니다만 전례는 하여튼 안 초대하는 것이다. 지금 외국 정상의 경우도 저희들이 초청하기 전에 본인들이 취임식장에 참석을 하고 싶다 하는 의견을 전달해 오면 저희들이 그때 정식으로 초청 절차를 진행하거든요. 알겠습니다. 이번에도 경쟁하셨던 후보들께서 취임식에 참석 의사를 전달해 주시면 정말로
기꺼이 저희들이 수용을 하면서 예. 정중한 절차로 취임 초청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일본에 파견된 한일 정책 협의단이 일본 기시다 총리한테 초청장을 건넸는데 답이 왔나요? 아직까지는 연락을 못 받았습니다. 만약 참석을 한다면은 이게 이제 한일 관계 복원의 신호탄이다 이렇게들 해석을 하는데 못 받으셨군요, 아직은. 예. 오시면 너무너무 좋죠. 그런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행정 수반이기 때문에 이제 기사 수상께서 먼저 참석 의사를 피력을 하셔야만이 저희들은 초청 절차를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지금 국제적인 관료로 돼 있고 외교 관행입니다. 사실은 문재인 정부 이전까지 문재인 정부 때는 취임식이 따로 없었으니까 그 전까지는 계속 왔었어요. 일본의 전현직 총리가. 그게 관행이었기 때문에 관행대로라면 이번에도 올 가능성이 오는 게 이제 관행인데 안 올 가능성도 있습니까? 글쎄요, 그거 제가 짐작하기는 어렵습니다만은 참석을 해주시면 아주 더 없는 의미 있는 한국관계 진전을 큰 걸음을 띄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분위기는 어떻다고들 전해지나요? 아직까지 그 정책 협의단으로 연락을 아직 취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상황 파악은 제가 못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취임식 준비. 하나만 더. 1분 정도 남았는데요. 어제 저 문재인 대통령 대담 들으셨어요, 위원장님? 저는 못 들었습니다. 그 용산 집무실 이전에 관해서 굉장히 좀 날카로운 비판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정권 교체기에 국방부 자리로 집무실 이전하는 거, 국방부 나가라, 방 빼라, 이거 저는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문재인 대통령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은 문재인 대통령께서 직접 주재하시는 국무회의에서 예비비 지출 승인까지 해주시고 또 추가로도 그렇게 하셨다는 보도를 봤습니다만 또 후임 대통령이 결정한 문제고 지금 진행이 차질 없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저로서는 좀 이해가 좀 난합니다. 이미 승인을 다 비용 승인 해놓고 왜 그러시는가 좀 이해하기가 어렵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입장 듣기로 하죠. 취임준비위원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주선 위원장이었습니다.